가격이 급락하는 국면에서 어쨌든 지금을 놓고 보면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는 가격이 빠진 것 같아요. 제품 가격이. 근데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내년 상반까지는 있을 것 같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까지도 가격 하락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디램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 2분기부터 가격 하락을 멈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바닥을 찾고 있는 과정이고, 다만 이제 바닥을 깊게 떨어지는 국면은 아마 올해 연말에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부터 가격 하락은 있겠지만 떨어지는 속도는 상당히 완만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공급은 어쨌든 줄기 때문에 어쨌든 이 메모리 반도체는 실질적인 수요도 중요하지만 구매자와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사이의 심리 게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은 할 것 같습니다. 제품 가격이 20%씩 빠지는데 이게 뭐 5% 예를 들어서 5에서 10% 정도 하락 정도는 유도할 정도의 뉴스는 됩니다. 감산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제품 가격이 바로 반전이 일어나서 상승하는 계기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품 가격의 하락 속도를 늦추는 역할은 감사는 뭐 당연히 영향을 줄 것 같고, 근데 근본 사이클은 철저하게 뭐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빠지는 것보다는 공급은 정상적이었는데 수요가 갑자기 급냉해서 또 단기간에 수요가 급감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 감산을 통해서 산업의 수급을 바꿀 수는 없고요. 이럴 때는 반드시 이제 수요가 회복되어야지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의 수급이 반전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체력이죠. 기초 체력. 기초 체력이 다르고 삼성전자 순연금이 110조 이상 있고 하이닉스는 춘차입금이 한 14조가 넘으니까 지금 같은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상당히 좀 현금 흐름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재무 구조가 전체적인 전략의 차이로 이제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참고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호황기일 때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점유율이 올라갔고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좀 떨어졌거든요. 아마 그래서 뭐 이번에 뭐 반도체 설비 투자를 뭐 증가하고 유지하는 거에 상당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파운드리랑 건물 인프라 투자가 많겠지만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도 일정 부분은 투자를 할 것 같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아마도 이제 시장 점유율은 잃었던 시장 점유율을 좀 상당 부분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5.6%였고요. D램이 그게 42%까지 하락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한 2년 이제 그냥 지금의 전략을 고수하면 다시 45%까지 D램 시장은 회복될 것 같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유율이 한 6%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3%까지 떨어졌고요. 근데 지금의 전략을 유지하면 다시 뭐 35에서 6%까지 회복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숫자는 다 금액 기준입니다. 경쟁사들이 이제 어쨌든 되게 소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삼성은 그냥 기존의 그 비즈니스만 유지해도 점유율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뭐 이기 관리를 평상시에 잘 하고 있다고 봐야죠. 예, 사실 우리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이런 다운턴일 때를 대비해서 항상 이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기 관리가 조금 부족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삼성은 어쨌든 항상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뭐 그런 식의 관리 자체가 좀 많이 좀 엄격하다 보니까 뭐 지금 사이클에도 매크로가 좀 당기로 나빠지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체력을 갖고 있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실적 좋은 기업들이 1등 기업들이 이기 관리도 잘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TSMC,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센서에 있어서는 소니,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칩에서는 이제 퀄컴, 그 다음에 이제 뭐 CPU, GPU에서는 저기 AMD 이런 기업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기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수요는 이제 늦어도 내년 3분기부터는 회복이 된다고 봅니다. 일단 첫째 실제 수요가 있습니다. 실제 수요는 이제 서버 쪽인데요. 서버 쪽은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신규 CPU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면 CPU 코어에 맞게 반도체도 같이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이제 신규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 쪽은 실제로 이제 내년 2, 3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체 수요가 나올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스마트폰하고 PC는 사실 뭐 소비자들이 내년에도 구매를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렇지만 이제 그 스마트폰과 PC를 만드는 그 제조업체들은
지금은 반도체 주문을 안 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재고를 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 2분기 말이 되면 재고가 거의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내년 3분기부터는 내년 하반기에 수요가 없더라도 2024년을 겨냥해서 내부 재고를 확보하려는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인벤터리 빌드업 수요가 2023년 3분기부터는 저희는 진행될 거로 보고 있고요. 두 가지를 결합해 본다면 서버 단에서는 실질적인 수요가 내년 2분기 후반부터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하고 PC는 실제 고객 수요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완제품 회사들의 반도체 부품 확보 수요는 내년 3분기부터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조정시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차라리 못 샀으면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월 달에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은 역발상 투자가 메모리 반도체는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뭐 주가가 뭐 더 나빠지고 그러기보다는 뭐 최근에 반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히려 마지막으로 실적이 나빠지는 국면에서는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4분기는 뭐 디램 가격이 여전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3분기에 20% 빠졌고 4분기에도 한 20% 빠진다고 보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크게 하락하는 낙폭이다 생각해서 주가는 반등을 했고요. 다만 이제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보면 반등은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주 강한 반등은 좀 힘들 거다.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 우리가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적자를 기록한 적은 없거든요. 그 2018년에서 19년 넘어가면서도. 근데 지금 사이클은 재고가 너무 많아서 재고 관련된 평가 손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뭐 영업 적자도 좀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역발상 투자도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흑자가 유지될 때 역발상 투자가 많이 좀 유효한데 지금 이제 적자까지 기록한다면 여전히 뭐 역발상 투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목표 수익률은 조금 낮춰 잡아야 되지 않을까. 2023년은 뭐 정말 뭐 엄청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주식이 반도체가. 그러면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예. 그냥 지금의 느낌상 바닥 근처일 것 같다가 아니라 바닥에서 안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바닥은 51,000원. 하이닉스 바닥은 뭐 8만원 초반으로 보는데 1월 달에 이제 뭐 실적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다 어느 정도 녹아가고 이제 컨센서스도 기대치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가 한 번 더 좋은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도 전 저점은 잘 안 낄 거다. 어쨌든 반도체가 이제 성능, 전력 사용의 효율성, 그리고 면적, 이 세 가지 면에서 사실은 이제 양산 공정의 중요성이 커졌고요. 설계 능력을 양산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 설계회사들이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부가가치를 상당히 좀 많이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화의 분업화가 훨씬 더 전문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웨이퍼 캐파도 좀 증설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전력 소모, 그 다음에 성능, 면적, 단위 면적 이런 면에서 이제 미세화된 공정에 대한, 선단 공정에 대한 고객사들의 어떻게 보면 수요가 세게 커지고 있고, 그거를 적시에 대응해 주면서 관련 시장도 많이 커지고 있고, 그 말은 파운드리 산업의 부가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TSMC가 어떻게 지금의 공정 변화의 난간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나노는 아직까지 뭐 고객사들이 TSMC로부터 뭐 크게 사용할 계획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3나노를 이제 램프업을 해서 양산을 하는 시점부터는 이제 고객이 관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상당히 2등 기업이었지만 어쨌든 3나노를 이제 게이트 오라운드를 하는 그런 MBC 팻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전제적으로 이제 시장을 리딩하는 거는 되게 좋은 거고요. TSMC 입장에서는 뭐
굳이 빨리 가야 되냐. 네. 근데 삼성이 이제 빨리 갔기 때문에 네. 좀 지금이라도 좀 빨리 3나노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TSMC의 공정은 네. 삼성처럼 이제 게이트 올라운드 공정이 아니라 네. 기존 3D 핀팩 공정이기 때문에 네. 아마 3나노로 이제 공정 전환을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랑 네. 그다음에 발열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TSMC가 잘 극복한다면 3나노 시장에 소프트 랜딩 할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뭐 하드 랜딩 하면서 네. 삼성전자한테는 단기적으로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TSMC는 결국은 삼성하고 유사한 그런 게이트홀한 공정을 좀 더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TSMC가 계속해서 이제 뭐 3나노 공정 전환 어려움이 있고 또 뭐 삼성전자가 또 3나노 이제 두 번째 버전에서 네.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애플도 계속해서 삼성을 예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척자로서 네. 잠재력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잠재력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실적으로 보여줘야 될 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뭐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객사들도 그렇게 선단 그 기술을 적용하는 거가 경기가 좋을 때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신중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삼성이 빨리 이제 고객을 통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고객의 제품을 쓰면 삼성이 그 공정으로 만들 거니까 네. 그러면 수율은 잡힐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향후 한 2, 3년이 네. 삼성 파운드리의 명운을 결정할 시기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고 삼성전자가 낫죠. 길게 보고. 너무 이제 1년 안에 수익률을 막 엄청나게 높게 보지는 말고요. 네. 정말 뭐 상당한 기간을 두고 보면 삼성전자가 맞죠. 메모리에서도 점유율이 올라가고 파운드리에서도 어쨌든 뭐 확실한 2등인데 네. 1등 기업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술도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 숫자가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은 메모리는 뭐 실적이 나빠지고 파운드리는 숫자로서는 증명이 안 될 거거든요. 네. 그냥 뉴스로만 아니면 가능성으로만 저희가 보는 거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2023년 주가를 뭐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좀 뭐 아주 전략적인 거래선을 그런 3나노에서 잡았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반등할 수는 있겠죠. 반도체 산업 자체는 네. 장기적으로 성장을 계속할 겁니다. 뭐 전 세계가 다 이제 AI 되고 로봇 되고 모든 게 편해지려면 반도체 기술이 다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성장한다. 다만 그 성장에 이탈하는 기업을 조심해야 되고요. 이제 성취하는 기업이라면 좀 길게 보면서 단기적으로 너무 이제 접근하면 되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예, 이제 좀 접근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경쟁이 약해져가지고 인텔처럼 나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SMIC 같은 경우는 수출 규제 받아가지고 뭐 앞으로 어찌 될지도 모르고 이런 기업들은 그리고 뭐 조심해야죠. 예, 예를 들면 재무적으로 건전하면서 포트폴리오가 조금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성장 잠재력이 있는 품목들이 좀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떤 기업이 성장할지는 그 순간은 보이는데 이제 좀 길게 보면 또 이탈할 기업들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성장에 어쨌든 성찰 확실한 기업은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삼성전자 지금 떨어져가지고 이거 팔지도 못하고 갖고 계신 분들 좀 희망 가지고 좀 길게 보고 어차피 뭐 그냥 뭐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길게 봤을 때는 성장 안 하는 산업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성장하는 산업에서 또 메모리 같은 경우는 1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성장은 할 기업이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